안녕하십니까. 어기어차 김 대표입니다. 오늘은 나는 왜 캠핑카를 팔았는가 요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캠핑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. 저는 라쿠네스라고 하는 스타렉스 기반의 스텔스 캠핑카라고 하거든요.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캠핑카인가 아닌가 잘 모르지만 안에 딱 열어보면은 이게 침대도 딱 돼 있고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런 걸 스텔스 캠핑카라고 합니다. 저도 이제 캠핑카를 좀 많이 알아보다가 이런 스텔스 캠핑카가 좀 좋겠다. 평상시에는 데일리카로 쓰다가 또 이제 내가 낚시를 가거나 어디 좀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 좀 캠핑카로 써서 뭐 이렇게 좀 화장실만 옆에 있는 뭐 휴게소든지 아니면 국립공원 좀 뭐 그 공중 화장실이 있든지 뭐 이런 물과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곳에 아무데나만 세우면 이렇게 잘 수도 있고 뭐 그런 차가 좋겠다 해서 좀 스타렉스 기반의 캠핑카를 하나 샀어요.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팔았습니다. 그럼 왜 팔았는가? 그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사실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첫 번째로는요. 이 차 정말 잘 썼습니다. 제가 이제 이게 좀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좀 먹고 살만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우리 직원분들이 잘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생겨서 한 3년 정도는 제가 좀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업도 하다가 또 가을에는 좀 낚시도 많이 다니고 좀 그랬거든요. 그럴 때마다 좀 바다 낚시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같이 가서 새벽에 배 타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전날 좀 일찍 출발을 해서 가서 그쪽에서 좀 바닷가에서 좀 바다 구경도 감상도 하고 또 이렇게 밥도 좀 회덮밥 같은 것도 시켜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차에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자고 뭐 무시동 히터도 돼 있고 이렇게 그 침대가 또 전기장판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잘 이용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결론은 잘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왜 팔았느냐잖아요. 예, 그래서 그 캠핑카를 운영했던 분들 또 그리고 이 캠핑카를 왜 팔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향후 나는 이렇게 캠핑카를 이런 차를 사겠구나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잘못된 캠핑카에 대한 환상도 버릴 수 있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. 저도 좀 그런 좀 후기를 많이 보고 샀거든요. 저는 완전히 막 너무 큰 그런 캠핑카를 끌고 다니신 분들의 조언을 들어봤더니 뭐 캠핑카 너무 많이 와서 물어보신대요. 근데 그럼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이 차 뭐 얼마예요? 뭐 어떻게 돼 있어요?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여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 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만 잠깐 물어보고 이게 나중에 귀찮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스텔스 캠핑카가 좋다.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스텔스 캠핑카를 샀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좀 봤더니 어떤 스텔스 캠핑카라고 하더라도 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점은 좀 불편하더라라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는요. 캠핑을 정말 많이 다니고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. 또 캠핑에 가서 거기서 뭐 2박 3일, 3박 4일,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괜찮아요. 그래서 전기도 뭐 한전 충전기 꼽아 놓기도 하고 뭐 태양광으로 충전도 하면서 오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갔다가 이제 거의 뭐 1박 2일로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요. 일단은 차가 스타렉스 기반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. 카니발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카니발하고 비교하게 되면요.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승차감이 좀 아무래도 그 캠핑카로 쓰는 차들을 뭐 스타렉스나 뭐 좀 더 뭐 트럭이나 이런 기반으로 많이 캠핑카를 만들잖아요. 그런 차들이 방음도 많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많이 떨어진다. 첫 번째 이유입니다. 두 번째 이유로는요.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요? 연비가 꽝입니다, 연비가.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이 원래 연비가 안 좋지만 더군다나 캠핑카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 막 400A 넣어놨죠. 배터리 무겁죠. 그리고 뭐 위에 태양광 뭐 이런 시설이 있죠. 뭐 지붕 뭐 뚜껑 씌워놨죠. 합판 깔아가지고 막 밑에 뭐 데크 작업해놨죠. 이러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. 그래가지고 또 냉장고 있죠. 막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완전 꽝이다. 그래서
데일리카로서의 쓰기가 너무 불편한 점이 있더라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. 연비가 아주 안 좋다. 또 세 번째로는요, 가족과 함께 타고 다녀야 되는데 1열은 괜찮아요. 근데 뒤에 사람을 태웠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게 이제 눕히면 침대가 되는 그런 차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뒤에 분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막 미끄러워. 이게 막 레자로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가 딱 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뭐 좌우 잡아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2열에 앉아 있는 분들이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점이 있어서 제가 캠핑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고 요즘은 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낚시도 거의 못 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.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캠핑카로 좀 활용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평탄화만 될 수 있으면 또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개조할 게 아니라 뭐 파워뱅크 같은 거 필요할 때만 좀 싣고 다닐 수 있고 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뭐 겨울에 굳이 제가 이렇게 좀 낚시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모텔 가서 자는 게 낫겠다. 그럴 때는. 그리고 겨울이 아닐 때는 그냥 간단한 파워뱅크 정도만 하나 들고서 차에 이렇게 충전해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서 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캠핑을 많이 다니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데일리카가 더 위주가 많아서 연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1박 2일로 좀 캠핑을 가게 되면 평탄화 정도만 가능한 그런 차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파워뱅크 좀 뭐 한 뭐 100몇십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것만 필요할 때만 싣게 되면 뭐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차를 무겁게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영상 들으시게 되면 앞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때 나는 저 김 대표 말 들어봤더니 요런 거 좀 참조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다. 요런 거 좀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면 추후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운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예,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